먼저 약속부터 분명히 하겠습니다. 크게 화낼 기운도 길게 설득할 인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어느 저녁 거실 탁자 위 휴대전화가 딸랑 하고 울렸습니다. 낯선 이름, 그 옆에 빨간 하트, 작고 가벼운 그 아이콘 하나가 50년 동안 쌓아 올린 내 일상의 담장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확대해서 들여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가슴 한쪽이 푹 꺼졌어요. 분노였을까요? 허탈이었을까요? 둘 다였습니다. 그날 이후 밤마다 같은 질문을 돌렸습니다. 정희야, 너는 누구였니? 내 이름은 어디 있었니? 우리는 징후를 못 본 척하며 삽니다. 별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지나가겠지. 나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으러 부엌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식탁에서는 화면을 나에게서 돌려놓았습니다. 사소한 비밀쯤으로 여겼죠. 그런데 사소함이 반복되면 질문이 됩니다. 질문이 쌓이면 의심이 되고 의심은 오래 가지 않아 사실이 됩니다. 나는 그 과정을 느리지만 분명히 통과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지금 누군가를 당장 꾸짖고 싶은 마음보다 길게 잃어버린 나의 이야기를 담담히 꺼내고 싶습니다. 그날 작은 아이콘을 본 순간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 시간, 내 이름, 내 돈을 되찾겠다. 나는 50년 동안 가족의 시간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내 자리는 비워두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내 편이 되어야 할 나이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숨을 고릅니다. 마음속 오래된 먼지를 털어냅니다. 낡은 결혼식 사진, 새벽밥, 냄새, 아이들 이름을 부르던 내 목소리, 그 시간들이 의미 없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이사이에 빠져있던 윤정이라는 이름을 꺼내 들려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쓰겠습니다. 억지로 찾는 대신 기록하고 말하고 요구하겠습니다. 결심은 거창한 구호에서 나오지 않더군요. 자꾸만 나를 지우는 손길을 더는 허락하지 않겠다는 작은 다짐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의 끝에서 약속을 확인하실 겁니다. 통장 잔액이 말하는 것, 법정에서 들은 짧은 한 문장, 그리고 다시 내 이름을 부르게 된 일상의 감각. 나는 돈으로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복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훼손된 권리를 돈으로 복구하고 기록으로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한 걸음마다 마음을 붙잡기 위해 나는 지금 이 카메라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기가 내 이야기를 다시 초대하는 첫 문장입니다. 내 이름은 윤정희. 끝까지 함께 걸으시면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 나는 어떻게 무너졌는가. 둘째, 그 앞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했는가. 셋째, 그 다음 나는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사람은 무너질 때 두 길이 보입니다. 조용히 주저앉는 길, 떨리는 무릎으로라도 일어서는 길. 나는 오랫동안 전자를 택해왔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나이도 있는데 괜히 문제 키우지 말자. 그 말들 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평화는 가면이더군요. 유리잔에 금이 갔는데 우리는 테이블 보만 갈아덮었습니다. 필요한 건 금의 방향을 확인하고 잔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그 당연함을 내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나를 붙잡아준 단어, 새, 기록. 용기, 기록은 방향을 잡아줍니다. 날짜와 금액, 시간과 장소를 적으면 감정은 흐려지고 사실은 선명해집니다. 법은 감정의 칼끝을
무디게 하지만 권리의 테두리는 더 단단히 세웁니다. 용기는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낯선 절차를 묻고 카메라 앞에서 숨을 고르고 입을 여는 일, 이 세 단어를 붙들자 길이 생겼습니다. 울음은 줄었고 호흡은 길어졌습니다. 이 영상의 보상은 통쾌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대신 작고 지속적인 회복입니다. 법정에서 들은 짧은 한 문장이 어떻게 어깨의 무게를 덜어냈는지, 이혼 서명 앞에서 왜 손이 떨리지 않았는지, 아침마다 카메라 앞에 앉아 내 이름을 또렷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까닭은 무엇인지, 회복은 박수 소리로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방, 정갈한 책상, 정리된 서류, 따뜻한 차 한 잔, 그 작은 질서들이 내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덕에 마음의 바닥에서 느리게 올라오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나 혼자의 분투담으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의 나처럼 당신도 한 줄을 적고 전화 한 통을 걸고 상담을 예약하고 작은 문장을 남겨보시길. 작은 실천이 모이면 삶은 단단해집니다. 나는 약속합니다. 무너짐을 숨기지 않고 선택을 미루지 않고 회복을 과장하지 않겠다고. 이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의 다음 문장이 떠오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게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상입니다. 마음은 이상합니다. 오래 가졌지만 자주 불리지 못한 이름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는 동안 나는 다른 호칭들 사이를 떠돌았습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 따뜻했지만 어느 날 보니 내 이름에 윤곽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부엌,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밥솥, 김이 오르고 수저통이 작은 소리를 냅니다. 누군가의 오전 10시는 회의실, 또 다른 누군가에겐 칠판 앞이겠죠. 내 오전 10시는 오랫동안 부엌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돌보는 일은 헛되지 않으니까요. 다만 일이 끝난 고요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연습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세수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누르며 거울 앞에서 아주 조용히 정이야. 처음엔 어색했고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돌아봅니다. 이름을 부르면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생깁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밥을 짓는 날이 생겼습니다. 나를 위해 공책을 폈고 볼펜을 잡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공책의 첫 줄은 늘 같았습니다. 오늘의 기록, 날짜를 쓰고 마음의 날씨를 적었습니다. 맑음, 가끔 눈물, 흐림, 점심의 웃음. 다행히 내 편이 있었습니다. 손자 민재, 내 서툰 손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막 글자를 키우는 법을 알려주고 느린 타자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기술보다 리듬이라는 걸 그 아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재가 한 말, 내가 좋아하는 문장. 할머니, 천천히 해요. 기록은 천천히 해도 기록이에요. 이 영상에서 내 표정이 큰 물결처럼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울음을 숨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는 울음으로만 말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울음은 줄이고 문장은 길게, 한숨은 줄이고 호흡은 길게, 후회는 줄이고 질문은 길게. 그렇게 보며 내 이름이 또렷해집니다. 50년 미뤄둔 자기소개를 이제야 제대로 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이 문장을 지금 또렷하게 말할 수 있어 참 기쁩니다. 달력의 빨간 동그라미가 유난히 커 보이던 날이었습니다.
큰 사건보다 작은 변화에 더 깊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날의 하트 이모티콘, 그 이전의 사소한 풍경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남편은 전화를 받으면 부엌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통화가 끝나면 자리에 돌아왔지만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휴대전화는 항상 화면을 아래로 엎어두었죠. 아주 작은 몸짓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며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습니다. 밤이면 더 차가워집니다. 나는 그 차가움을 부엌 일을 더 열심히 하거나 TV 볼륨을 조금 키우는 방식으로 덮었습니다. 그러나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죠. 이불 아래에서도 움직임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기록 달력을 펼쳐 남편이 늦게 들어온 날을 점으로 찍었습니다. 통장 앱에서 이체와 인출을 캡처해 날짜 옆에 붙였습니다. 내 마음이 어둡게 추측하는 동안 종이 위 숫자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날짜와 이 금액, 이 시간의 반복을. 날짜와 숫자가 서로의 어깨를 붙잡는 순간 모호하던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의심은 사람을 소모시키지만 근거는 사람을 지켜줍니다. 나는 의심 대신 근거를 택했습니다. 근거는 정직합니다. 가끔 잔인할 만큼요. 노후 자금 잔액이 0이 된 날 핑계를 찾지 않았습니다.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부엌 시계를 보면서 초침 한 바퀴에 맞춰 마음속으로 셋을 셌습니다. 하나, 둘. 울음이 올라오다가도 셋을 다 세면 숨이 조금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울음을 다 흘릴 필요는 없습니다. 울음을 줄이려면 호흡을 늘려야 합니다. 호흡을 늘리려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록은 내가 아직 버티고 있다는 증거, 내 삶이 여전히 내 손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탁 하나 드립니다. 마음이 의심으로 가득 찰 때 즉시 싸우거나 즉시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만 기록 쪽으로 걸어가 보세요. 날짜, 시간, 날씨 한 줄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기록은 사건을 바꾸지 못해도 사건 속에 나를 바꿉니다. 문을 여는 손잡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니 문이 열렸고 문 너머에 선택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그 선택을 말하겠습니다. 어떻게 결심했고 누가 손을 잡아 주었고 어느 방향으로 걸었는지 작은 신호들을 모아 길을 만든 과정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민재가 집에 왔을 때 탁자 위는 이미 한번 비워졌다 다시 채워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망설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괜찮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졌습니다. 0. 작은 숫자, 큰 의미, 오랫동안 아끼고 미루고 덜어내며 쌓아 올린 시간, 장바구니에서 빼던 것들, 외식 한 번 더 미루던 마음, 그 모든 것이 숫자 하나로 지워져 있었습니다. 분노, 그보다 먼저 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울음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울음은 뒤로 밀었습니다. 울음보다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 나는 물었습니다. 그 돈 어디에 썼어? 목소리는 내 의지와 다르게 떨렸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멈추고 눈을 피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한 문장이 공기를 얼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았습니다.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한다. 더 늦출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는 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마음속 공책 맨 윗줄에 적었습니다. 미루지 않는다. 결심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의 크기였습니다. 내일 아침 걸 전화, 정리할 서류,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 어떤 계좌에서, 어느 날짜에, 얼마나, 몇 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지금 당장 도와줄 사람은 누구. 목록을 쓰자 떨림이 가라앉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갈렸습니다. 실타래에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커튼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낡은 창틀 위에 얇게 앉았습니다. 볼펜은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나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은행의 전화, 날짜와 금액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항목이 더 많다는. 다 전화를 끊고 허무가 밀려왔지만 다시 공책을 폈습니다. 카드사, 통신사, 새 노트 한 권을 꺼내 표지에 썼습니다. 증거 노트. 첫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빈칸은 두렵지만 가능을 예고합니다. 나는 빈칸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식탁을 채웠고 가계부를 채웠습니다. 이번에도 할 수 있습니다. 저녁 무렵 민재에게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갈게요. 밝고 단단한 목소리. 한 줄에 1시간을 더 버텼습니다. 1시간은 다음 1시간을 데려옵니다. 그렇게 하루가 채워집니다. 밤 다시 떠오른 문장. 미루지 않는다. 문장 하나가 다음 행동을 만들었습니다. 행동 하나가 또 다른 결심을 만들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다시 울어도 괜찮다. 다만 울고 나면 한 줄을 적자. 그리고 전화 한 통을 걸자. 영원의 날은 한 문장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 문장이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반전은 소리 없이 옵니다. 영수증, 명세서, 메모, 조각, 달력, 앱 캡처. 조용히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지도부터 그려요. 빈 A3점 가운데에 노후, 주변에 날짜원을 촘촘히, 각 날짜에서 선을 뽑아 결제의 체인줄로 연결. 숫자만으로는 안 보이던 흐름이 눈앞의 모양을 드러냈습니다. 숨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머릿속 소용돌이가 한 장의 종이로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조사를 생활의 리듬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침엔 서류 정리, 점심 무렵 관련 기관 전화, 오후엔 캡처 정리와 파일명 통일, 밤엔 그날의 요약 3줄. 속도는 각자의 속도. 민재는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나는 종이 위에서 느리게. 목표는 같았습니다. 점들을 잇는 것, 사실을 먼저 세우고 감정은 뒤에 세우는 것. 잠금 해제는 실패로 남았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실패에 매달리면 길이 좁아집니다. 대신 열 수 있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통신사, 카드사, 은행, 모든 전화가 친절하진 않았습니다. 무심한 목소리, 번거로운 절차. 하지만 번거로움은 곧 흔적이 됩니다. 통화 시간, 담당자 이름, 접수 번호, 전화기 옆에는 늘 물 한 컵과 질문 리스트. 미리 써 두면 목소리가 덜 떨립니다. 사소한 준비가 나를 지켜줍니다. 중간중간 민재가 묻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지 않은 순간도 있었지만 괜찮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점심엔 국수. 우리는 오늘의 점, 내일의 점을 나눴습니다. 거대한 문제도 점 하나로 줄어듭니다. 점 하나면 충분합니다. 점이 이어져 선이 되고 선이 길이 됩니다. 길이 생기면 두려움은 줄어듭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지치기도 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녁이면 어깨가 무겁고 눈이 쉽게 피로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마무리 의식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아래 작은 V 표시, 오늘 한 일 3줄 요약, 그리고 마지막 줄, 감사지. 연결이 빨랐다.
상담원이 친절했다. 민재가 웃었다.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습관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내일을 데려왔습니다. 며칠 뒤 종이 위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동그라미는 서로의 실체를 가리켰고 어제의 빈칸은 메모로 채워졌습니다. 민재야, 우리 꽤 왔네. 길이 보여요. 할머니, 길이 보인다는 말.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종이 한쪽에 세 문장을 적었습니다. 혼자 하지 않는다. 미루지 않는다. 다음 자리,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는 작은 힘을 방향으로 묶는 일. 그게 점들을 잇는 법이었습니다. 예약 다음 날 서류를 다시 묶었습니다. 오후 SNS 캡처를 날짜 순으로 늘어놓았습니다. 꽃다발, 반짝이는 드레스, 예약 확인서. 민재가 달력을 옆에 펴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보세요. 손가락이 가리킨 그 날짜. 내 이체 내역 몇 개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내 머릿속에 자막처럼 떠오른 문장. 날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억울함, 분노, 둘 다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감정의 발걸음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나는 분노로 달리지 않고 증거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겹침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반복된 겹침은 우연이 아닙니다. 3번 넘게 반복되면 그건 습관이거나 구조입니다. 우리는 별표를 붙여 캡션을 옮겨 적었습니다. 사진 속 웃음은 제각각, 날짜의 표정은 하나. 그리고 여기 오래 붙잡고 있던 문장을 지웠습니다.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걸까? 오해는 약자에게 강요되는 미덕일 때가 있습니다. 미덕 대신 사실, 오해 대신 확인. 방향을 바꾸는 일은 담백했습니다. 그날 저녁 또 하나의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증오 대신 증거. 증오는 불을 키웁니다. 증거는 길을 밝힙니다. 불은 금방 꺼지지만 길은 끝이 보일 때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건 불꽃의 통쾌함이 아니라 밝은 길의 안전함이었습니다. 다음 수순이 보였습니다. 전문가의 손. 공책에 적었습니다. 상담, 예약, 번호를 찾고 시간을 맞추고 예약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끈 차 뒷덜미에 붙어있던 무력감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이 자료를 내 편에서 읽어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반전을 설명하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감정의 중심이 바뀌는 순간, 왜 나에게에서 어떻게 끝낼까로 중심이 바뀌자 몸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짧아졌습니다. 날짜, 금액, 캡처, 메모, 접수 번호, 짧고 정확한 말들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긴 한숨이 줄고 짧은 호흡이 늘었습니다. 그 호흡이 문장을 곧게 세웠습니다. 작은 축하, 카스텔라 한 조각, 따뜻한 커피 한 잔. 우리는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말했습니다. 이제 간다. 반전은 화려할 필요 없습니다.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하늘은 저물었지만 내 마음의 하늘은 조금 밝아졌습니다. 겹치는 날짜가 알려준 것은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길의 좌표였습니다. 좌표만 있으면 지도는 천천히 그려도 됩니다. 법정의 공기는 얇았습니다. 사실과 감정, 사실 묶음엔 날짜, 금액, 이체, 결제, 캡처, 통화 기록, 접수 번호, 감정 묶음엔 일기 몇 쪽과 그날의 메모, 상담실엔 사실 묶음만 들고 갔습니다. 절차를 움직이는 건 늘 사실이라는 걸 이제 압니다. 문을 열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의자는 생각보다 푹신했고 상담사의 목소리는 느리고 또렷했습니다. 천천히 순서대로 말씀하세요. 준비한 대로 말하고 종이를 건넸습니다. 질문은 내 마음을 찌르지 않았습니다.
빈칸을 가리켰습니다. 이 구간 증빙 있나요? 이 금액 출처 확인되나요? 여기는 추정인가요? 확인인가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추정은 추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말하면 알아야 할 것이 분명해집니다. 마무리 즈음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절차를 차근차근 밟으시죠. 가능성. 오늘의 가능성은 내 어깨를 펴게 했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치면 절차가 걷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절차가 세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에 비친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감정은 방에 두고 절차는 손에 든다. 저녁 장비를 꺼냈습니다. 카메라, 삼각대, 조명, 작은 마이크. 기록은 법정에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에도 필요합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지난 며칠을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하면 매듭이 풀렸습니다. 말이 끝나면 빈자리에 다음 할 일이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돈으로 말하겠습니다. 돈이라는 단어가 미울 때도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끄러워할 건 돈이 아니라 권리를 빼앗기고도 침묵하는 일이니까요. 이후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 문서 앞 열고 오늘의 세 줄. 점심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통. 오후 서류 저녁 짧은 녹화. 목이 마르면 우유 한 모금. 다시 앉아 천천히 정확히 크게 자막으로 옮겨도 읽기 쉬운 문장. 시니어에게 필요한 속도. 느리고 또렷한 속도가 삶에도 스며들었습니다. 경주마처럼 달리던 마음이 느려졌고 한 걸음의 감각이 섬세해졌습니다. 책상 위에 새 문장을 세웠습니다. 미루지 않는다. 혼자 하지 않는다. 감정 대신 절차. 서로의 등을 밀어주는 구조. 그 골격 위에 살을 붙였습니다. 파일이 늘고 폴더가 정리되고 노트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어제의 나는 멀어지고 내일의 나는 가까워졌습니다. 절차는 내 편이었습니다. 이제 판결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지나오고 나니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공기. 서류철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모서리는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내 손의 결을 닮아 있었습니다. 내 차례가 오기 전 새 문장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미루지 않는다. 혼자 하지 않는다. 감정 대신 절차. 변호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신호가 되어 등을 세웠습니다. 자료는 우리가 밤마다 맞춰본 그 순서로 펼쳐졌습니다. 사실이 말을 시작하자 감정은 조용히 한 발 물러섰습니다. 판사의 질문은 짧고 대답은 더 짧았습니다. 모르는 건 묻지 않았고 모호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울지 않고 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울음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준비가 울음을 대신했다는 뜻입니다. 준비는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시간은 늘어났다 줄었습니다. 짧은 정적은 길게, 긴 설명은 짧게. 중립의 공기 속으로 한 문장이 내려왔습니다. 돌려주십시오. 물잔에 떨어진 맑은 한 방울이 잔 전체로 번지는 느낌. 40년, 50년의 압축이 한 줄에 가볍게 긁혀 풀렸습니다. 환호 대신 숨이 길어졌습니다. 그 숨이 몸 구석구석으로 스며들며 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간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환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이마로 빛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속도로 걸었습니다. 나도 내 속도로 걸었습니다. 택시는 타지 않았습니다. 조금 먼 정류장까지 걸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땅을 확인했습니다.
지면이 단단하다는 평범한 사실이 그날만큼 고마운 적이 있었을까요? 집에 돌아와 판결문을 첫 장에 끼웠습니다. 표지에 연필로 썼습니다. 돌려주십시오. 20년 월일. 날짜를 적자 한 계절이 바뀐 듯 했습니다. 봄을 과장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벚꽃은 금세 집니다. 대신 흙을 보았습니다. 마르지 않은 땅, 물을 먹을 준비가 된 땅. 그 사실이 더 깁니다. 나는 긴 것을 택했습니다. 이혼 서명은 짧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허무 대신 해방을 택했습니다. 해방은 타인의 파멸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일입니다. 윤정이 작게 불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나는 분명 들었습니다. 다음 장의 제목이 보였습니다. 회복의 습관. 내 삶을 바꾼 건 판결이 아니라 판결까지 걸어온 밤과 메모와 전화와 약속들이었습니다. 판결은 문지방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지방을 넘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의자를 놓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앉아 다음 문장을 썼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남는 건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화려한 장면이 아니라 생활의 문장 3줄. 아침마다 읽고 저녁마다 다시 읽습니다. 흔들릴 때도 모를 때도 지칠 때도 이 3줄이 길을 가리킵니다. 기록은 나를 지킨다. 사실 없는 분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실이 붙든 분노는 방향을 가리킵니다. 날짜, 금액, 표정 적으면 사건은 움직입니다. 기록은 방패, 그리고 지도. 방패는 상처를 막고 지도는 길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사람만의 습관이 아닙니다. 연필과 종이 혹은 메모에 비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한 줄이 내일의 페이지를 부릅니다. 페이지가 모이면 사람은 자기 삶의 역사자가 됩니다. 역사자는 흔들릴 수 있어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둘째, 함께하면 두렵지 않다. 혼자 버티려던 시간은 길수록 어깨는 더 굽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처음에 부끄러웠습니다. 나이 먹고 이것도 몰라?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니 생각보다 많은 문이 열렸습니다. 민재의 손, 상담사의 느린 목소리, 커뮤니티의 낯선 응원 한 줄. 모두가 내 편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문장, 한 번의 끄덕임이면 하루를 버팁니다. 그 하루가 다음 하루를 만듭니다. 함께함은 기적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셋, 시작에 늦음은 없다. 이른의 시작은 누군가에겐 농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가장 빠른 시작은 늘 지금이었습니다. 지금 쓴 문장이 어제의 침묵을 이겼고 지금 걸은 발걸음이 어제의 망설임을 넘었습니다. 늦음은 시간보다 방향의 문제. 내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순간 늦음은 발목을 놓았습니다. 거울 앞에 묻습니다. 정희야, 오늘 무엇을 시작할래? 대답할 수 있다면 그날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작아도 됩니다. 종이 한 장 정리, 전화 한 통, 문장 한 줄, 작은 시작이 계절을 바꿉니다. 이 3줄로 나는 나와의 관계를 다시 씁니다. 다그치지 말고 다독이자. 잘못을 오래 붙잡지 말고 배움을 짧게 적자. 타인의 시선보다 내 시선을 단단히 하자. 회복은 사건이 아니라 습관.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마무리하며 하트 이모티콘. 낯선 이름. 잔액 영원. 한때 내 삶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신호는 여전히 신호. 나는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읽을 수 있으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할 수 있으면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습니다. 알림이 울리면 숨을 고릅니다.
화면을 차분히 봅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걸 적고 필요 없는 건 넘깁니다. 일상이 늘어나고 긴급이 줄어듭니다. 이게 내가 신호와 화해한 방식입니다. 이제 질문을 당신께 돌립니다. 당신의 신호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울리고 있나요? 넘겨버린 말, 반복되던 표정, 서랍, 속 영수증, 마음, 구석의 빨간불. 오늘 한 줄로 적어 보시겠어요? 오늘 나는 를 보았다. 오늘 나는 라고 느꼈다. 오늘 나는 에게 전화했다. 간단한 문장 하나가 내일의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이 쌓이면 문장들이 서로를 지탱합니다. 그때 우리는 압니다. 아, 변하고 있구나. 이 채널은 복수로 열었지만 지금은 회복으로 계속합니다. 댓글에서, 이메일에서, 길에서 나는 여러분의 신호를 듣습니다. 적어 보았습니다. 전화해 보았습니다. 오늘 한 줄을 썼습니다. 그 말들이 켜는 작은 등불. 우리는 서로의 빛으로 방을 밝힙니다.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 줄을 남겨주세요. 공개가 어렵다면 메모장에라도 써주세요. 오늘의 한 줄이 내일의 우리를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도 예고합니다. 기록하는 법, 절차를 준비하는 법, 늦지 않게 시작하는 루틴, 내 책상 위에서 실제로 쓴 도구들을 나누겠습니다. 증거 노트 첫 페이지 구성, 전화 전에 쓰는 간단 스크립트, 감정이 흔들릴 때 읽는 짧은 문장 모음. 이 방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듭니다. 처음의 신호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차이는 읽는 법에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한 줄이 당신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나부터 적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붙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그리고 작게 덧붙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윤정이. 어린 날 교과서 첫 장, 결혼식, 방명록, 오래된 보험 서류, 그리고 이제 책상 위 노트 첫 줄. 작성자 윤정이. 내 글의 작성자가 나라는 것. 오늘의 결론입니다. 타인의 문장 속 조연이 아니라 내 문장 속 1인칭. 그래서 나는 돈으로 말했고, 기록으로 살았고, 마음으로 걸어왔습니다. 감사를 남깁니다. 느린 속도를 존중해준 사람들. 손자민재. 화면 너머의 응원과 질문. 상담실의 느린 목소리. 이름 모를 창구에 무심하지만 필요한 안내. 그리고 매일 아침 나를 일으킨 나 자신. 수고했다. 이 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스스로를 다독이는 일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속의 기술이니까요. 고지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하나의 경험, 하나의 경로. 당신의 경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커뮤니티 탭에 다음 설문을 올립니다. 당신의 증거 노트 첫 페이지엔 무엇이 있나요? 전화 스크립트에 꼭 넣는 한 문장은? 늦지 않게 시작하는 여러분만의 루틴은? 우리는 서로의 답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서로의 시행착오에서 배웁니다. 영상이 끝나면 두 갈래 길이 뜰 겁니다. 기록하는 법, 절차를 준비하는 법. 어느 길부터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재생 목록이 우리의 지도가 될 겁니다. 이 방에서 나가 다음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 부드러운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어두우면 벽을 짚어도 됩니다. 잠깐 멈춰 숨을 고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걷습니다. 바닥이 우리를 기억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다시 첫 문장이 됩니다. 저는 윤희입니다. 그리고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선언이자 약속입니다.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안전하고 당신의 이름이 또렷하며 당신의 다음 문장이 부드럽게 이어지길.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잔향이 남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끄고 의자를 밀어넣고 창문을 엽니다. 공기가 바뀝니다.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생각을 하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밤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